君が履いた白い木が今ゆっくり風に乗って空に浮かぶ雲の中に이야기를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 그 소중함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한 한밤중의 라디오. 안녕하세요. 심야타로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타로 동아리 21세기 허밋의 회장인 손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인 이동윤입니다. 회장님. 네. 기획할 땐 몰랐는데 좀 오글거리네요. 저는 오글거릴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오글거리네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앞으로도 네. 계속 오글거릴 예정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 받아둔 서강대 학우분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타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흔히들 타로는 점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저희 동아리를 포함해서 몇몇 텔러분들은 타로를 상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내담자분들께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둘러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럼 부회장님이 사연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요? 네. 회장님이 먼저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부회장님이 오프닝 멘트도 먼저 하셨잖아요. 읽어주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받을 때 서강 학우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사연을 받았는데요. 라디오 느낌 나죠? 읽긴 하세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사연은 깨방정 학우분의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럼 특이한 닉네임에 맞게 읽어주시겠어요? 닉네임 맞게요? 네, 뭘 어떻게 깨방정 부리면서요? 그런 거죠. 닉네임이 깨방정이라서 깨방정 부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깨방정 학우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석 4학년입니다. 다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전공 수업만 듣다 보니 선배, 동기, 후배 없이 조용히 혼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8학기생인데 전공은 많고 아는 사람은 없고 너무 외로워요. 오늘은 하루 종일 수업만 듣다가 사연을 쓰고 있네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배고픈지. 휴학도 해서 동기들은 졸업하고 어차피 취업하는 전공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인데 현실이 슬프네요. 학교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떠난다고 갈 데도 없지만 나이는 들고 체력은 떨어지고 벌써 휴학도 하고 싶네요. 이번 학기 무사히 버티게 응원해주세요. 닉네임과 다르게 굉장히 슬픈 사연이네요. 회장님 조금 영혼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반응을 좀 이러면서. 저는 충분히 영혼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러시겠죠. 아무튼 그래도 닉네임에 걸맞게 굉장히 뭔가 완벽한 의식의 흐름이 엿보이지 않았나요? 중간에 그렇죠? 막 배고프고 갈 곳도 없고. 부회장님도 2년 후면 저렇게 돼요. 전 2년 후면 군대 전역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랑 동기인 회장님은 8학기시겠네요.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사연에 집중해볼까요? 말 돌리시네. 깨방정하고 분께서는 총 7장의 카드를 뽑아주셨는데요. 네, 7장의 카드 중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내담자분의 과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세븐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쉽게 말해 농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회장님, 네? 농사하면 어떤 이미지죠? 농사하면 계획을 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미지죠. 이 카드 자체가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셨을 내담자분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내담자분 스스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였나 하는 의문을 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카드에 의하면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오셨다고 하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퀸 오브 완드라는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내담자분께서 지금도 공부에 열중하고 계시고 다만 그 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건드기가 힘들죠. 그쵸. 다음 세 번째 카드, 장애물의 원인.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장애물을 나타냅니다. 우선 그 네 번째 카드인 장애물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텐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내담자분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몇 개가 오히려 이제 방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을 의미하는 카드로는 바로 절제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쉽게 말하면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담자분께서 학교 생활과 공부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나머지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아졌다니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시네요. 약간 좀... 카드에 나온 대로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저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담자분께서 말씀하신 뭐 배고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이 내담자분께서 현재 학업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네. 부회장님은 배고픔, 외로움, 막막함 조목조목 짚으면서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걸 반복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현재 이분 상황에서는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응원 맞나요? 내담자분께서 응원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다음 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내담자분이 뽑으신 다섯 번째 카드는 외부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내담자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왠지 불안하네요. 불안하다니. 제가 좀 발음을 좀 씻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외부의 시선으로 전차 카드의 역방향이 자꾸 역방만 나오는데 전차 카드의 역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의 의미는 굉장히 내담자분께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게 많다라는 게 겉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질 않네요. 조용히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조언 카드와 미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그렇죠. 자, 내담자분께서 뽑으신 여섯 번째 카드와 일곱 번째 카드는 각각 조언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의 카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참고로 미래의 카드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카드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적어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미래의 카드는 킹 오브 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이성을 우선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내담자분께서 지금 느끼는 외로움 등을 이겨내고 학업에 충실하게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킹 오브 스워드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카드거든요. 그렇죠. 내담자분이 사연에 적어주신 부정적인 상황 등을 스스로 극복하실 수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업에 충실한 게 과연 좋은 미래인가? 적어도 이제 내담자분께서 해나가셔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조언 카드로는 파이브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특정 상황과 갈등을 겪기보다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적응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아까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학업 때문에 오히려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나왔는데 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이 악물고 버텨나가시는 게 그러니까 학업과 갈등을 빚지 않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네. 미래는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더니 네? 조언 카드는 이게 뭔가요? 회장님.
뉘앙스가 조금 노력해라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미래랑 되게 일맥상통하게 나왔어요. 회장님 고3 때를 생각해보세요. 고3 때 공부하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좋은 성과를 얻는 애들은 자신의 상황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실히 사는 친구들이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내담자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싫다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담자분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고 이겨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뜻에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방정 학우분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타로 상담을 들으시고 학우분께서 눈앞의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깨방정 학우분을 위해 준비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그냥 것 같은 말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앞서 저희의 타로텔링은 상담적 측면이 강하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 사연은 회장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학우분은 닉네임이 바닐라 라떼시네요. 회장님, 네? 바닐라 라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죠?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닐라 라떼 이미지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군요. 그러면 사연을 읽어주실 때 그런 바닐라 라떼의 느낌을 살려 읽어주시겠어요? 부회장님? 제가 첫 번째 사연 읽을 때도 그 닉네임에 맞는 느낌으로 읽었었잖아요. 첫 번째 사연 그 닉네임이 깨방정이었죠? 네. 회장님도 그러셔야죠. 달콤하고 부드럽게. 예? 아, 네.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달콤하고 부드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바닐라 라떼 학우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연락 와준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아는 척을 안 해요.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아니, 학우분 사연을 보고 사기라뇨. 아니 근데 이거 사연 읽는 순서가 예? 아니 저한테만 길게 읽는 거 주고 회장님은 한 줄만 읽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어쩌겠어요. 부회장님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비겁한 회장 같으니. 뭐 좋습니다. 어쨌든 네 내담자분께서는 먼저 연락 와준 상대방이 더 이상 이렇다 할 접촉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상담을 짧게 쓴 내담자분 잘못이 아니죠. 다 저 회장놈의 잘못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번에도 아까 첫 번째 사연을 뽑아주셨던 분과 똑같이 7장을 뽑아주셨는데 아까 첫 번째 사연과는 달리 연애 관련 주제니까 다른 방식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면 네. 첫 번째 카드는 내담자분의 현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비전이 다소 부족하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의 연락이 끊긴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진도도 제대로 안 나가는 현재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카드는 내담자분께서 두 분 사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퀸 오브 완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도 나온 카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연과는 달리 이번 사연은 상대분이 정해져 있고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대한 거니까 첫 번째 사연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내담자분께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너무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카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달는 느낌이 강하네요. 네, 애달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답답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내담자분과는 달리 과연 그 상대분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카드는 잠시 건너뛰고 네 번째 카드를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네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식스 오브 컵의 역방향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내담자분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조금 섭섭한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두 분 사이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그 상대방분이 혼자서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요. 저런 게다가 상대분이 두 분 사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다섯 번째 카드는 탑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우 세상에 타로에서 제일 안 좋은 카드인데요 이거?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시네요. 말을 반복하세요. 너무 당황해서요. 그런 말을 하셨어야 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런. 탑의 카드는 일의 실패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상대분은 내담자분과 연락하시면서 두 분 사이 관계가 연인으로 진전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을 하시다가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의 지금 관계에 대한 인식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네요. 네. 거기에 내담자분까지 그런 상대가 계속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으니까 두 분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건너뛰었던 세 번째 카드와 다음으로 나와야 하는 여섯 번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내담자분께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희망하는 점입니다. 투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내담자분께서는 상대방이 아직 자신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고민하고 있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담자분 측에서 계속 상대방에 대한 남모를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 카드는 반대로 상대분이 내담자분과의 관계에서 희망하는 점입니다. 황제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조금 독선적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자기 의사가 뚜렷하고 상황을 리드하려 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분은 자신이 먼저 연락했을 때 내담자분의 반응이 탐탁지 않자 자신감을 좀 잃으셨지만 그래도 내심 내담자분께서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담자분한테 조금 독선적이더라도 나를 좀 이끌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상황을 보아하니까 두 사람 다 서로가 약간 좀 먼저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만약 내담자분께서 이 상대분과 진심으로 이어지고자 하신다면 상대분이 먼저 연락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담자분께서 먼저 다가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총평을 의미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카드로 일본이요? 넘어가죠. 정신 차리세요. 네, 넘어가죠. 일곱 번째 카드로 죽음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죽음 카드는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담자분께서 지금처럼 연락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닌 먼저 다가가셔야 관계 진전의 가능성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네요. 사실 그렇죠. 내담자분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이미 실망한 상대분께서 다시 호감을 가질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겠죠. 그렇네요. 그래도 회장님 좀 발음을 좀 틀리셔서 그렇지 연애운에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역시 현재 남친이 있으신 분이라서 좀 다른가 봅니다. 에이, 부회장님도 잘 보시잖아요. 저는 모쏠이라 따뜻한 경험은 없고 차가운 경험만 있어서. 그럼 부회장님도 연애하시죠. 시끄러워요. 그래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담자분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닐라 라떼 하구분의 열렬한 연애를 기원하며 한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I've been running from the pain, trying not to feel the same, but it's a shame that we miss again. See, my confidence is shaking and my heart is feeling vacant, so you try to fill it in. You said I could fix the broken in your heart. Your words saying, darling, but I don't know why you're shooting in the dark. I got faith in nothing. But love, pray for me. I never had somebody, so I don't know how to love. Pray for me. I know I need somebody, so I can learn how to I know it's been a while, 'cause my memory's on trial for the way I used to be. My head is running miles round in circles, and I try to find a lead to light in me. You said I could fix the broken in your heart. Your words saying, darling, but I don't know why you're shooting in the dark. I got faith in nothing. But love, pray for me. I never had somebody, so I don't know how to love. Pray for me. I know I need somebody, so I can learn how to love. I know I need somebody. I know I need somebody. I know I need somebody, so I can learn how to love. How to love, how to love, so I can learn how to love. How to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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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know I need somebody. I know I need somebody, so I can learn how to love. Pray for me.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연 살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의 타로텔링은 상담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사연은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엔 부회장님이 읽어주세요. 싫습니다. 겨우 한 줄 읽으셨잖아요, 아까. 이번 것도 회장님이 읽으세요. 저도 싫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네, 반박할 수가 없네요. 네. 세 번째 사연은 희리 학우분의 사연입니다. 앞에 두 학우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혹시 별명일까요? 모르죠. 네. 아무튼 희리 학우분이 보내주신 세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국에 살까요? 오, 굉장히 오묘한 질문이네요. 네,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희리 학우분께서 계속 한국에 사실지 알아보기 위해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를 나타내는 첫 번째 카드를 살펴보기 전에 과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영향력이란 내담자분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대한 건데 그 경험이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있으시면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겠지만 반대라면 조금 회의감을 느끼시고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세 번째 카드에 나이트 오브 완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성급함과 지나치게 서두르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삶은 무언가에 쫓기듯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삶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대 때든 20대 때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죠.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네,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겠지만 내담자분께서는 특히 더 열띤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 드라마틱하네요. 네. 드라마틱하네요. 왜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까운 과거를 의미하는 네 번째 카드에는 세븐 오브 컵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한 카드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담자분께서 목표하는 것이 있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게 정말 내담자분이 원하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남이 등 떠밀어서 해왔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뚜렷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꿈 없이 막연한 마음으로 준비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심으로 원하던 일은 아닌 거죠. 뭔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길어진 거 보면 역시 뜻이 어렵네요. 하지만 현재를 의미하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과거부터 하시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점 때문에 한국에 계속 살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지 고민하시게 된 걸까요? 네, 첫 번째 카드, 이게 러브의 역방향이죠.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의미하는 두 번째 카드가 또 걸리네요. 두 번째 카드가 페이지 오브 컵이 나왔네요. 이 카드는 막연한 공상을 의미하는 카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담자분께서 한국을 떠나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신다면 그게 장애물일 수 있겠죠? 사실 내담자분께서 한국에 계속 머무르는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떠나길 바라시는지 잘 몰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이게 if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담자분이 과거에 노력했던 일이 부진하자 현재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시지만 그것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에 내담자분이 생각하는 미래인 다섯 번째 카드에 생산성이 없음을 뜻하는 여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스스로가 생산성이 없음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도 하지만 미래를 의미하는 여섯 번째 카드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네요. 그렇네요. 여섯 번째 카드가 Four of Cups라는 카드인데 Four of Cups는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담자분께서 현재 사시는 한국에 계속 계시면서 새로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내담자분께서 한국에 계실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카드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한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카드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곱 번째 카드는 스스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세븐 오브 펜타클이 나왔네요.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도 해석한 카드인데 어떤 일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계획을 짜서 진득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부회장님도 열심히 사셔야죠. 이걸 이렇게? 중간고사는 준비하고 계세요? 회장님은요? 자, 여덟 번째 카드는 주변 인물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네, 식스 오브 완드의 역방향이 나왔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내담자분의 성실한 노력을 잘 알아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홉 번째 조언의 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왜 그러시죠? 지금까지 내담자분이 되게 열심히 노력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조언의 카드로 나온 Four of Swords 역방향의 뜻이 쉬지 말고 더 노력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미래 카드에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더니 더 노력하라고 나왔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타로 결과의 총평을 의미하는 열 번째 카드에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극한 행복과 황금기를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양 카드가 사실 타로에서 제일 좋은 카드잖아요. 맞아요. 예, 아까 두 번째 사연에서 제일 안 좋은 카드도 봤는데 제일 좋은 카드가 세 번째 사연에서 나오네요. 근데 약간 타로 결과가 어찌저찌해서 해피엔딩이다 라고 금 마무리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 카드가 약간 좀 되게 장난질하는 것 같은데 카드가 나빠요. 에이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길 바라야죠. 네, 그 희리 하구분이 노력하신 만큼 즐거운 코리안 라이프를 즐길 수 있길 기원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 살펴볼게요. 거리에 많은 사람들 어딘가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슴속 깊은 사연들 저마다 아픈 구석 하나쯤은 있네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겐 꿈이 있다네 힘들다 뭐래도 난 그냥 웃으며 넘길래 세상을 모른다 해도 아직 많은 길이 남았대도 내 가슴이 뛰네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넘길래 스쳐간 많은 사람들 언제부턴지 기억나지를 않네 그런 게 모두 추억이지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겐 꿈이 있다네 힘들다 뭐래도 난 그냥 웃으며 넘길래 세상을 모른다 해도 아직 많은 길이 남았대도 내 가슴이 뛰네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넘길래 네, 그럼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사연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최대한 기합 넣어서 해보죠. 네, 그럼 기합 넣어서 부회장님이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을 보내주신 학우분의 닉네임은 지호님이시네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평범한 닉네임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여자입니다. 현재 3살 연상 학생과 1년 11개월째 만나고 있는데요. 내년 봄학기에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멀어 7시간 시차의 곳이어서 서로 연락도 원활하게는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무엇보다 남친이 질투, 걱정이 많은 성격이어서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유유. 저희가 이 시기를 잘 견뎌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도 예쁘게 잘 사귈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사연이네. 네, 어려운 사연이네요. 근데 부회장님. 네? 굳이 유유를 육성으로 읽으셔야 했나요? 좀 징그러운데. 다 징그럽다뇨. 지호 학우분의 애타는 마음을 좀 더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죠. 네, 부회장님이 읽으니까 소름이 돋네요. 시끄러워요. 오늘 제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내담자분의 타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뭐죠, 회장님? 첫 번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하는데 그보다 과거를 의미하는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과거부터 그러면 되짚어보죠. 과거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세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영향력이란 아까 세 번째 사연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내담자분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을 모든 연애 경험들, 예컨대 첫사랑, 짝사랑, 전 연인, 현 연인 등을 모두 포함한 것들이 지금 연애에 관해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연애를 겪어왔고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네. 광대 카드의 역방향이 나왔네요. 이 카드는 연애에 있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힘들고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담자분께서 교환학생 등 연애 외적으로 바라시는 점이 많다 보니 자연히 연애에 집중하기 힘들어진 것 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카드가 과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내담자분의 연애는 언제나 현실과 상충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가까운 과거를 의미하는 네 번째 카드 또한 투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물쭈물하는 탓에 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하시기 이전부터 연애와 자기 개발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갈등. 좋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봤으니 현재를 살펴볼 텐데요. 근데 현재가 조금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를 의미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 다음으로 현재를 의미하는 첫 번째 카드를 살펴봤는데 킹 오브 펜타클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자신이 바라는 만큼 상황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얻는 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뜻인데요. 어쩌면 교환학생 활동이 초반에 썩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물을 의미하는 두 번째 카드에선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자기 개발을 의미하는데 연애에서의 장애물이 자기 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연애와 자기 개발에 함께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리고 자기 개발은 교환학생일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내담자분께서 바라는 미래를 의미하는 다섯 번째 카드에서는 연애와 자기 개발을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뭔가 되게 애달는 느낌이 강하네요. 내담자분께서는 연애와 교환학생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네, 그래도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우선 나머지 카드부터 보시고 말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의미하는 여섯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앞에 사연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최저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카드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적어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의 카드로는 페이지 오브 완드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새로운 상황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페이지 오브 완드의 역방향? 저는 연애를 잘 안 해봐서 정확히 말하면 해본 적이 없어서 해석이 조금 어렵네요. 회장님은 이 카드가 어떤 미래를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내담자분께서 교환학생이라는 새로운 상황으로 연애의 양상까지 새롭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걸 크게 실감하지 못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자친구분께서 원래도 걱정과 질투가 많으신 편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환학생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내담자분 또한 연인분을 대하는 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조언을 의미하는 9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전차의 카드가 나왔네요. 진취성과 적극성을 의미하는 카드죠? 예, 그렇습니다. 진취성과 적극성. 그러면 교환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네요. 조금 힘들더라도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연인분과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일상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인분이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다독여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를테면 조련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막 걱정하기 전에 막 약간 좀 자기 일상을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조련이라고 굳이 표현하셔야 하나요? 표현이 이상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핵심이라 생각되는 카드를 설명드렸으니 나머지 카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넘어갔던 7번째 카드와 8번째 카드죠? 각각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 장은 6 오브 컵이고 다음 한 장은 3 오브 펜타클의 역방향인데요. 전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연애와 자기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후자는 친구들이 뭐래? 친구들. 네. 죄송합니다. 네. 다 놀리던 분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6 오브 컵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연애와 자기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순수한 마음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후자는 친구들이 내담자분께서 교환학생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정도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10번째 마지막 카드가 남았네요. 마지막 카드는 내담자분의 타로 해석의 총평입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지루함과 일의 지연을 의미하는데요. 내담자분의 연애가 교환학생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만나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일의 지연에 불과합니다. 그쵸? 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잠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며 조언 카드에 나왔던 대로 내담자분이 연인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호하고분의 타로 해석을 끝으로 저희 심야 타로에서 준비한 모든 사연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연이 굉장히 진지한 내용이라서 저희도 덩달아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분량이 아마 제일 긴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지호하고분과 연인분이 앞으로 행복한 사랑 하실 수 있기를. 행복사랑이요? 아마 사랑하면 행복하죠. 네, 그쵸. 그쵸. 예. 놓치지 않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라디오 방송이었네요. 모든 사연 만나봤으니 이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회장님? 네. 지호하고분의 행복한 연애와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을 응원하며 그리고 앞에 사연 보내주신 깨방정, 바닐라라떼, 히리 세 분의 하고분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틀어드리며 지금까지 21세기 허밋 회장 손나현, 21세기 허밋 부회장 이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